네, 미국장에서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 국내장도 지금은 혼조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좀 더 선방을 해준다라는 점, 비교적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종목들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가고 있는 곳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반도체 장비가 가장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이제 눌렸을 때 사자 막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 하시면요. 밀릴 때 무조건 매수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뭔가 저랑 말을 맞춘 게 아닌데. 자,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원래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든든해집니다.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부터 밀리면 사자 이런 관점이시네요? 네, 뭐 지난주에도 그리고 뭐 4월 이제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수가 부진한데 음봉 주고 많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계속해서 반도체. 오늘도 지금 어제 그렇게 내리더니 네. 이제 반도체 끝났나? 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뭐 그런 분위기 나오더니 오늘 또 이렇게 살리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밀려요. 네, 밀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조금 이제 외국인이 또 선물, 현물 또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나만 믿고 따라 같이 우리 앵커님 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제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1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는 2분기 이후 봐야 돼요. 1분기만 좋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했고 어제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유니쌤 저 얘기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히든카드 코미코도 잘 나갑니다. 아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셔야 돼요. 이토마토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장 투자 관련해서 유니쌤이 지금 뭐 대장주로 오늘 상당히 강세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봤던 건데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4월 25일이기 때문에 그쪽도 보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이 조금 좋아 보여요. 요즘에 최근. 미국에서 그 돈 받아서 그렇습니까? 네, 뭐 보조금 받아서 이제 공장 투자하는데 뭐 국내외로 투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64억 달러, 거의 한 9조 가까운 보조금 받아가지고 미국 본토에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이건 말고도 이제 국내 뭐 용인에도 지금 2042년까지 300조 원 투자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좀 파운드리 쪽에 조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평택 쪽에도 메모리 파운드리 라인 6개 구축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18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장비주 가고 이제 소재 가고 그래서 제가 EUV 쪽, 뭐 전공정 또 후공정도 마찬가지고 패키징 다 섹터별로 다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잘 가진 않지만 요쪽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이제 뭐 내리면 보시면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 말고도. 오늘은 강했던 테스 같은 게 전공정에서 뭐 갑자기 치고 내려오고, 온디바이스 AI 쪽도 이제, 애플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AI 기능을. 그러니까 이제 리롱호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최근에 제주 반도체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공정별로 하나씩 대장주를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그렇게 포트를 구성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리포트도 제가 보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리포트 잘 나온 게 코미코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보시면 또 오늘 좀 내립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내려도 올라온다. 테스 같은 거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내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여러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HBM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들 섹터는 반도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밀리면은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 업황에 대한 전망은 다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시다. 그렇다면 플러스 실적까지 같이 가미해 보시면서 봐보시자라고 권유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정답은 원래 정해져 있었다. 정답이 네. 바로 반도체란 얘기시죠? 맞습니다. 사실 네. 제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머니플로 출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장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김준환 전문가님도 같이 저랑 이야기 들었던 게 지금 그럴 때 제일 힘들죠. 사야 된다. 네. 이거는 절대로 바닥으로 안 간다. 이 얘기를 강조드렸었는데 네.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실적이 중요하죠.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뭐 20%, 30%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ICT 산업이 한 20% 찍히는데 반도체는 3월 같은 경우 한 33% 찍힙니다. 수출액 증가율이요. 증가율. 아무래도 엄청 좋은데 여기에 좋은 이유는 제가 3월에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디램이랑 낸드의 상승입니다. 가격의 상승. 네. 이거는 거의 한 달 내내 좀 계속 얘기 잔소리처럼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디램이랑 낸드가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전 세계 한 77%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사실 산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캐파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사니까요. 그렇죠. 예. 이 메모리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에 굉장히 좋은 훈풍을 불어일으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월부터 제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3월에 제가 굉장히 강조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공정은 다 잘 갔잖아요. 네. 이 전공정이랑 전통소부장 얘네들이 못 가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종목도 제가 꼽아드렸던 게 동진세미캠, 원익 IPS, 유진테크, 유니셈이었거든요. 여기 전문가님 또 잘 봐주셨는데 쌤이도 겹치네요. 근데 여기서 나머진 다 잘 갔어요. 유니쌤이 좀 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쌤 언제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 어차피 순서는 왔다. 기다리시면 된다 해서 오늘 또 잘 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다음엔 또 어떤 순서가 올 거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전통소부장은 아무래도 캐파 자체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좀 붙어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막 폭발적인 상승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기도 있고 상승기도 있고 하면서 약간 느려질 확률이 높아요. 저는 다음 순서가 다시 한번 이제 저는 AI 반도체에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엔 또 이슈도 있는 게 일단 AI PC를 AMD에서 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전에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당연히 접목되어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이제 클라우드를 안 쓰고 PC 자체에서 AI를 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네. 또는 IP단이라든지 여기서 종목들이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토픽은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져왔습니다. 좀 쉬었기도 했고 네. 이제 사실 반등은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순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전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정답은 반도체다.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좀 참고해 보시면 확신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 요즘 이 피부 쪽, 이번 한 달 동안의 흐름 상당히 괜찮고, 비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클래시스, 원텍, 좋습니다. 거기다 이게 또 수출주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게 많아요. 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김근우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역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수출 실적 기대 섹터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부터 또 네. 우리나라는 또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장세가 안 좋아도 버티는 애들 보면 다 수출에 연관되어져 있는 애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맞아요. 세 네. 번째 주제에서 또 얘기 드릴 테지만 그쵸. 하여튼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조용히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디서 강했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피부, 의료기기 이쪽으로 보면은 당연히 중국이겠거니 하지만 사실 한알령 때문에 중국에서는 매출 캐파가 발생하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진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디서 매출이 나왔느냐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남미 이쪽이고 세 번째가 중국인데 미국이랑 브라질에서 강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비올도 있고요. 뭐 당연히 대장으로 취급받는 클래시스가 있고 네. 뭐 원텍도 있고 뭐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중국을 뚫을 수 있을 거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냐면 중국 시장에서 진입만 하게 되면 얘네가
제가 이 매출 보여드릴 테지만 비올이요 19년도에 보면은 매출이 104억인데 영업이익이 41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긴다는 얘기인데 네. 2024년 보면요 예상 매출이 600억인데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19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네. 비올만 한 게 아니고 원택도 제이시스 메디칼도 굉장히 좋게 실적 숫자 찍히면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 중국이 뚫린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지점인데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말만 나오고 있는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올을 보게 되면 이제 NMPA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제 비올이 이제 팔고 있는 게 이제 비침습 고주파 장비 실펌 X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가 지금 품목 허가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비올이 끝이 아니고 뭐 원택, 그 클래시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계속 강한 애들. 옛날로 치면은 뭐 LG생활건강처럼 조용히 계속 올라갔던 언제 그런 이렇게 올라갔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느 날 보게 되면 100% 올라가 있고 맞아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적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 지금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중요한 네. 거는 여기서는 볼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야기 드렸고 원택, 비올, 뭐 클래시스 요 정도에서 아마 돌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지켜보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환 전문가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나도 있다. 예, 이게 좋다고 보시네요. 네, 실적이 역시나 버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장에서 또 오늘 반등 또 강하게 나오는 섹터가 또 미용기기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화장품도 우리 프로그램 많이 다뤘는데 중국이 예상외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기대치가 낮았었죠. 네, 맞아요. 기대치가 낮았는데 기저효과도 또 있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지난해 매출이 뭐 좋았고 올해도 또 이제 기대가 되는데 또 이제 뭐 연휴가 또 있습니다. 중국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또 이제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네. 그런 이제 우리 그 관광객들이 또 국내에서 또 화장품을 또 사가는 또 그런 어떤 이슈도 좀 있고요. 화장품도 좋고, 뭐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주제가 미용 의료 기기니까 네. 이쪽을 보실 텐데 미용 의료 기기 쪽도 중국의 시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화장품도 좋은데 2020년 28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 즉 10년 만에 117조 원까지 성장을 합니다. 네. 거의 3배 정도, 그 정도 이제 성장을 3-4배 정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미용기기 쪽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중국 말고도요, 브라질 또 태국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의 어떤 매출 같은 게 기대돼서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서 휴메딕스를 네, 필러 맞아요. 매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목표가 도달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뭐 보실 만한 거 원택도 괜찮고 우리 전문가 김 전문가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다 좋은 종목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 수출도 다 이제 증가할 이슈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비올도 이제 중국 품목화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중국 기대감도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브라질이나 어떤 태국 이런 중남미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1분기 실적 후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화장품도 괜찮은데 네, 요 미용기기 쪽도 원택 그다음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클래시스 다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그게 있어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기계를 팔 때는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화장품보다 되게 매력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소모품 장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은 매출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뭐 저희가 또 많이 다뤘었는데 이 미용기기 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되다 보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또 대기업들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홈케어 미용기기까지도 이제 확대가 돼요. 파이가 더 커지는군요. 예, 거기에 또 이제 맞아요. 또 K 컬처가 이제 미용 쪽으로 이제 또 번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음식료 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우려할 수 있겠으나 네. 어떻게 매출 확대가 특히 우선은 시장 먼저다. 확대를 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세요. 고환율 수혜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뭐 여기서 언급되는 게 수출주들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방금 말했던 피부 미용, 뭐 실적 개선 기대 나오고 있는 식품주들, 아니면 역시 반도체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아 전문가 한 줄 평은요? 자동차만 고환율 수혜주, 이렇게 수출주 모두 봐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찾아왔나 봐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네, 고환율 유지 시 수출 수혜주 볼 것이라고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진아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저희 이토마토 앵커분들이 뭐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다 답을 얘기해 버리셨어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네, 자동차만 뭐 고환율 수혜주가 아닙니다. 저희 수출 주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자원도 안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인력의 힘으로 다 수출로 다 뚫어서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수출이 중요한데 고환율? 그럼 고환율이면은 수출에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 자동차 쪽이 우선 고환율 수혜주로 뭐 강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술주가 좀 밀렸는데 이참에 잘 됐다고 기아 현대차가 강했는데 오늘 저는 반도체 반등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현대차 기아가 환율이 조금 내렸거든요. 오늘 지금 1,400 어제 찍고 지금 1,380원대인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역시나 조금 대장주였는데 조금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말고 타이어 쪽 보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맞아요. 현대 기아차보다는 타이어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말고도 뭐 조선, 반도체도 당연히 환율 수혜주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해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눈에 띈 건 하나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장비 쪽도 환율 수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게 환율이 10% 오르면 연간이익이 179억 정도 증가를 해요. 연관성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또 이슈플로에서 우리 또 나만 믿고 따라해서 저희 또 종목 상담을 했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하락했었죠. 네,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좀 내리는데 네. 그래서 이 전압기 섹터도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 AI 섹터의 그 후발 섹터예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 가니까 이쪽도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고환율 수혜주 섹터이구나. 조선 쪽도 우리 프로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중공, 하나오션 같은 것들도 네. 환율 수혜니까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환율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율이 1,320원, 1,450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고 내려와도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앵커님이 한번 짚어주시고 네. 전문가 짚어주셔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으시다. 왜냐면 정해져 있거든요. 수출 수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예. 한번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보자라면 일단은 고환율이 유지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뷰에서는 지금 이제 1,400원 피크를 찍고 안정세로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요 당연하겠지만 수출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주로 올라올 거고 또 하나 추가하자라면 고환율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고금리가 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상황이죠. 딱. 그렇죠. 네. 지금 상황처럼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은행주가 그리고 보험주가 뭐 카드주처럼 이제 금융주가 좀 올라올 수가 있는데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은행주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중소형 은행주인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쪽을 보셔도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일단 제 뷰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고환율 유지되는 게. 자동차 얘기를 저도 좀만 드릴게요.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보셔야 되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이제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이 25%였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웠던 이제 우리 수출 시장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줬고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뭐 반도체처럼 막 폭발적으로 30% 성장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변조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전년 대비 3월 같은 경우 한 3% 전후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럼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자동차 수출이랑 지금이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하이브리드예요. 맞아요. 하이브리드 수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기차는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잘 대응하고 있느냐 보면은 잘 맞추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약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거지. 네. 토요타는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하이브리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하이브리드는 워낙 전통적으로 강해서 그렇지 우리가 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부품 대장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잘 가고 있는데 뭐 코리아 FT나 세방전지 이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트렌드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내내 하이브리드가 중심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라면은 코리아 FT, 세방전지 이쪽은 뭐 눌릴 때마다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환율이 예를 들어서 접어들었어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은 사실 아마 입에 닳도록 제가 계속 얘기 드릴 테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처럼 조정기에도 그럼 조정일 때 뭘 봐야 될까라고 하면 항상 1순위에 이런 종목들을 두는 거. 이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전략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방전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시면 저 정도는 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슈플로 김진원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